여러분 안녕하세요. 양지열의 콩가루 40회입니다. 야, 우리 되게 점잖게 시작하는 것 같아 느낌이. 평소에는 이 정도만 해도 나는 좀 요란하게 시작한다고 했는데 지난주에 신유진 변호사 하도 뒤집어 놓고 가가지고 텐션업. 엄청난 댓글로 진짜 엄청난 반응들이 예상됩니다. 네. 옷을 이따위로 입고 또 마치 아니야. 아니 근데 제가 이 옷이 음. 거짓말 안 해야겠다. 집에 안 들어가셨나 안 봐요? 들어갔어요. 어. 지금 2주째 밖에 나와 있어요. 준변아 할 말 네. 이름. 그렇게 이상하게 네. 굳이 안 해도 돼. 드디어 40회. 야, 40회. 와, 진짜 잠깐 우리 험난한 여정. 그러면은 1년 차가 언제죠? 4월인가? 5월. 5월. 그때 뭘 해야 될까요? 뭘 그걸 벌써 걱정을 해? 안 될 수도 있다. 아니 그게 아니, 얼마 안 그날- 남았어요. 근데 어, 한 그날이 2개월, 3개월 남았나요? 3개월 남은 거지. 밸런타인데이가 얼마 전이었으니까. 어, 발렌타인데이 때 혹시 초콜릿 받으셨어요? 여자가 주는 건가? 몰라? 그게 미국에서는 네. 그냥 사랑하는 사람한테 주는 남녀. 건데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약간 그렇게 변질됐다고 상술. 하더라고요. 일본이 바꾼 거야. 음. 일본이 화이트데이를 하루를 더 만든 거야. 역시 일본에 대해서 아주 잘하셔. 아니 야. 그냥 사회 상식이야. 저 우리나라에 와서 바뀐 줄 알았어요. 아. 화이트데이를 위해서 일부러 밸런타인을 여자로? 여자용으로 만든 게 아닌가. 아. 밸런타인 성자 세인트 밸런타인 몰라? 응. 이건 뭐 여기서 방송에서 할 얘기는 했는데 그 남녀의 사랑 때문에 스스로 이제 희생을 했던 카톨릭에서 나온 일이고 그래서 초콜릿을 뭐 어떻게 아니 길래요? 그 상관없고 그래요? 뭘 희생한 거지? 초콜릿을 어떻게 한 거죠? 그래서 밸런타인 씨가 그것 자체도 상술이라는데 일본에서 더 크게 띄운 거야. 그래서 아. 되게 똑똑하다고 해야 되나? 똑똑한 친구들은 3월 14일은 남자가 갚아야 되잖아요. 네. 혹시 아직도 그런 거 갚아야 될 분들이시라면 이 방송 나갈 때도 안 늦을 것 같아요. 요즘에 일주일이면 배송이 오니까. 지금 미국 쇼핑몰에 가면 발렌타인데이에 못 팔았던 초콜릿 캔디들 재고가 거의 반값을 할인합니다. 오. 배송료를 내셔도 훨씬 쌉니다. 오, 꿀팁인 것 어. 같지만 요즘에 초콜릿이나 사탕 주시면 안 되는 거 아시죠? 여자친구한테 혼나요. 왜? 왜? 왜 안 돼? 네. 그러니까 요즘 또 친구들은 이 초콜릿이랑 사탕이 살이 찌잖아요. 음. 그러니까 초콜릿이랑 사탕은 최소한으로 하고 예쁘고 작은 걸로 하고 그 외에 이제 선물을 주는 걸로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어우, 옛날에는 초콜릿을 막 큰 거 주고 사탕 막 2만 원 거 주고 이랬잖아요. 다 먹지도 못해요. 그렇지. 진별아, 우리는 빨리 나이 붉기 잘했다. 그럼요. 요즘 남자애들이 힘들겠더라. 옛날이 좋았죠. 학 접고 이럴 때가 좋았다고요. 저는 저희 형이 학창 시절에 인기가 진짜 많았거든요. 지금도 멋있긴 하지만 되게 그때는 그냥 저는 이제 형이랑 3살 차이니까 독서실 저희 형이 뭐 고등학교 2학년이면 전 중2 그래서 독서실에 이렇게 올라갈 때면 이제 누나들이 야 너 누구 동생이지 일로 와봐 그래갖고 뭐 오빠 좀 불러줘 이러면은 올라가서 형한테 형 누가 불러달라는데 그럼 저희 형 딱 야 없다 그래. 와, 이런. 그래 쿨가이. 야. 그래서 형이 이제 발렌타인데이가 딱 되잖아요.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진짜 이 박스에 초콜릿을 안 믿는 표정인데 진짜로 이만큼씩 받아와요. 오. 그리고 제가 다 먹었어요. 나는 왜 그렇게 살았을까? 나는 왜 이렇게 진변이 형을 좋아하나 했더니 다 알고 많이 옛날부터 얻어먹었네요. 있었구나. 뒷바라지도 하시고 형님이. 우리 형 되게 대단한 사람이에요. 제2 아버지. 아니 난 네. 근데 저렇게 형제간에 우애 있는 경우를 많이 못 보기 때문에 되게 좋아 보여요 진짜. 진변이 바르게 클 수 있었던 배경이 형님의 사랑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제가 바르게 걷나요? 이 정도면 준수하지 왜? 알겠습니다. 근데 오늘의 주제는 뭐나요? 오늘 뭐해 진변? 네? 뭐해 진변? 밀린 어제래. 초콜릿 받기? 잠깐만. 지난번에 형사 사건에 대해서 이제 오늘 조금 더 할 수 있는 게 있으면 얘기를 하고 한번 해보고 원래 오늘 주제는 밀린 임금을 어떻게 받느냐 이야기를 그럼 한번 이거 해보려고 하시죠. 했어요. 아니 사실 요것도 음. 연구하는 돼요. 왜냐면 저는 이 주제를 이제 진변이 하자 그랬을 때 이제 중소기업 하시는 사장님들 같은 경우에 이것도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항상 아직도 약자가 근로자인 건 분명히 맞아요. 근데 이게 뭐가 있냐면 특히 이제 상대적으로 젊은 층에서는 권리 의식이 많이 신장이 되다 보니까 이런 데를 되게 잘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실은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임금 체불과 관련해서는 별로 다룰 일이 많지는 않아요. 제도가 워낙 잘 돼 있으니까. 근데 거꾸로 이걸 남용해서 사장님들이 고초를 겪는 경우가 생각이 많아요.
고소도 잘 많이 참하고 사실 벌금도 많이 물거든요. 과태료 같은 것도 많이 물거든요. 임금 조금만 체불되고 심지어 자기가 잘못해서 회사에서 나가게 됐는데 요즘에 대표적인 게 퇴사할 때 예고를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근로자의 맞아요. 고용 한 안정을 해서 달인가? 한 달. 네. 근데 극단적인 경우는 지가 막 회사에서 횡령이나 절도 같은 걸 해서 회사를 안 나오게 됐어. 그럼 잘린 거잖아. 우리 흔히 하는 말로. 몇 달 지난 뒤에 저 퇴직금 못 받았고 퇴사 예고 안 했다라고 고소를 해버려. 그런 경우들도 아유. 있었어요. 맛이 가죠. 그럼 맛이 진짜. 가죠. 네. 그래서 형사 사건도 이것도 연관은 어느 정도 되긴 해요. 맞아. 그런 경우도 이거 막 황당하잖아. 퇴사 한 달 전에 고지 받는 거? 예고. 그 예고 받는 거? 저는 뭐, 지금까지 한 10년 일하면서 한 번도 예고 미리 받은 적 없습니다. 그건 이제 방송인의 숙명이고. 그래도 나름대로 좀 크다는 회사도 많이 다녔었는데 제가 다닌 회사들이 나름 막 나무위키나 이런 데 보면 쭈르륵 나오거든요. 다 이름 있는 나름의 그 방송국들 어느 한 곳 하나 퇴사하기 한 달 전에 고지한 곳 없습니다. 거의 일주일? 야 일주일도 정말 그렇게 봐준 거지. 네. 심지어 카톡으로 요즘에는 맞아요. 다음 주부터 안 나오셔도 됩니다. 뭐 이런. 심지어 어떤 방송은 방송에 딱 갔는데 그 당일에 다음 주 방송은 다른 애가 할 거야. 이렇게 한 적도 있고. 에? 그럼 저 오늘이 마지막, 그러니까 오늘이 내 마지막 방송인지도 모르고 나오는 거예요. 그런 적도 있고 제 친구 같은 경우는 그 방송국에서 오디션 프로그램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가 1등을 해서 그 방송국에 입사를 했어요. 그래서 방송을 하는데 1등이 됐는데 그 회사에서 물어본 거예요. 너 뭐 프리랜서 할래? 아니면은 이제 뭐 계약직 갈래? 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고민을 하다가 프리랜서를 하다가 그 계약직으로 변동하는 걸로 하자. 한 3개월 정도 이제 좀 써보다가 이렇게 돼서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했는데 얘가 그 3개월 기간 내에 결혼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결혼해도 상관없잖아요. 방송을 하는데 지장이 없고 얘가 그쵸. 신혼여행도 안 가겠다고 했고 결혼식도 주말에 하니까 전혀 방송에 지장이 없는데 결혼하겠다고 이야기가 소문이 돌자마자 그 3개월 동안 얘가 일을 하러 딱 갔는데 자기가 맨날 서 있는 그 자리에 애들이 시험을 보고 있는 거예요. 너무 충격적이죠.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방송 연예 같은 경우는 좀 특수한 상황이라서 일반적으로 겪으실 일은 없지만 이제 방송하는 사람들은 그나마 우리 겨돌성은 페이라도 좀 많이 받는 편이지만 그저 진짜 왜 예능 그게 사실이에요? 있잖아. 방송하는 사람들이 페이를 많이 받는 게 사실인가요? 겨돌성은 많이 받아요 요즘에는. 페이를 받는다고요? 페이를 받는 네. 저는 아직 땀이 방송하는 안 돼서 방송하는 사람이 페이를 받는다고요? 방송하는 사람이 페이를 아직 받는다고요? 준 방송이셔가지고 그런 거였구나. 그러면 준하는 페이라도 줘야 될 거 아니야? 여러분들 오해가 있습니다. 저도 페이를 많이 받는 게 아니라 전 자잘하게 많이 합니다. 근데 여기서 내가 많이 잔잔바리로. 받는다는 건 진짜 상대적으로 훨씬 어려운 분들도 많잖아요. 그쵸. 임시 고용됐고 최저임금 받으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특고로 분류가 되는 분들도 많이 있고 그런 분들은 고용 보장이 안 돼 있는 건 맞아서 이제 지난 뭐 정권에서 그 특수고용직에 있는 분들도 실직 수당 같은 것도 주고 이렇게 좀 범위를 넓히긴 했는데 그거 말고 요즘에는 상대적으로는 근로기준법상 고용 보장이 되게 잘 돼 있어요. 그래서 계약직이 됐든 정규직이 됐건 뭐 사장님들 입장에서는 요즘에는 정말 사람 하나 들어오면 자르기가 너무 겁나요. 정상적인 회사일 때는. 근데 여전히 또 이상한 회사도 또 많아. 그래서 이게 겹쳐 있어요. 그렇죠. 혹시 영화 다음 소위 보셨어요? 저는 아직 못 봤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그 대물신담에서 얘기한 거긴 한데 그게 어느 시대인지는 정확히 모르겠거든요. 근데 고등학교 실업계 고등학교를 다니는 여자애 고2짜리 친구가 그걸 한 거예요. 입사를 했는데 거기서 인턴 같은 느낌으로 2016년이 배경이라고 하네요. 인턴의 느낌으로 이제 입사를 한 거예요. 교육생으로. 입사를 했는데 월급이 110만 원? 근데 그 110만 원을 받아요. 뭐 받을 수 있다고 쳐요.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한 거예요. 근데 자기가 그래서 인센티브 생각이 엄청 열심히 해서 최소 인센티브로 따졌을 때 한 300만 원 이상 벌어야 되는데 그걸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따진 거죠. 왜 나 인센티브 안 주냐? 이번 달에도 왜 이렇게 들어왔냐 하니까 넌 교육생 신분이잖아. 요런 것도 요즘 문제긴 하거든요. 그 최근에 또 어떤 모 연예인이 자기 회사에 직원을 공개 모집을 하면서 연봉을 조금 낮게 책정해서 그걸로 또 이슈가 된 적이 있고.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특성화 고등학교. 특성화 고등학교는 이제 실습생이라는 명목으로 그렇게 굉장히 낮게 치는 경우가 아직도 존재하긴 하더라고요. 내가 말씀드린 건 일반적인 상황은 아닌데 여전히 이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이제 다뤄보기로 한 경우가 아직도 정말 황당하게도
임금을 떼먹는 사장들이 존재하긴 합니다. 있대요. 아직도 있어요. 있대요. 이 근데 무서운 우리 진 세상에. 변호사가 이제 얘기를 해줘야 될 것 같아. 너무 심각한 내용으로 넘어갔죠. 아니 그게 아니라 사실 공부해오기라고 준비를 하나도 안 했어. 지금 열심히 듣고 있는 중인데. 아 그럼 뭐 아니, 임금이 떼어서 아. 온 분들은 없었어요? 의뢰인 분들 중에? 아니 있죠. 근데 중요한 건 저랑 같이 일하는 변호사 중에 한 명도 이제 어디 법무법인에 소속돼 있었는데 사실은 이제 어떤 이런 거예요. 변호사들은 사실은 이제 들어갔다가 고용 변호사로 그냥 생을 마감하는 변호사들은 진짜 잘 없어요. 그러니까 한 1, 2년, 2, 3 짧게는 1, 2년, 뭐 길게는 한 5, 6년 정도 일을 하고 거기서 이제 고용 변호사로 일을 하다가 나와서 이제 개업을 보통 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제 대표들 입장에서는 그게 그냥 너무나 자연스러운 코스인데 예전에 제가 듣기로는 뭐 자기 고용 변호사가 나가는데 뭐 취업 금지 가처분 뭐 이런 걸 그러니까 다른데 취업 못하게 가처분을 막 걸고 아. 뭐 비밀 유지 약정을 위반했다고 하면서 뭐 이제 그런 것도 하고 그러니까 사실 이런 거 자체가 뭐냐면 되게 진짜 좀 뭐라 그래야 되지 너무 악질적인 거거든요. 네. 왜냐하면 거기서 그만둔다고 이 사람이 해를 끼친 게 아니잖아요. 물론 이제 다른 사람 뽑고 이런 게 좀 귀찮긴 하겠지만 이런 경우에 퇴직금이라든지 뭐 밀린 뭐 급여를 조금 이렇게 안 준다든지 이런 경우가 발생을 해요. 네. 그 변호사도 그런 일이 있었고, 다네요. 네, 그래서 사실 이제 그 저랑 친한 변호사도 이제 화가 난 거지. 사실은 형사 고소까지 할 일은 아닌데 형사 고소를 한 거야. 아. 네. 그래갖고 이게 이제 그 설명을 드리면 우리나라는 이제 민사적으로 뭐 돈을 누가 안 준다고 처벌을 하진 않거든요. 왜요? 돈을 안 주면 처벌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돈을 안 주면 그러니까 사기죄가 성립되면 처벌이 되는데 네. 보통 일반적으로 그냥 돈을 안 줬을 때 내가 견월성한테 100만 원 빌렸어. 근데 그냥 안 줘. 그럼 사실은 이거는 내가 처음부터 안 줄 마음이 아니었으면 사기죄가 성립이 안 돼요. 야 겨들송아 돈 안 준다고 처벌하면 대출했다 빚 못 갚는 사람들 다 그러니까 감옥 가야 돼? 예, 은행에서 그건 아니잖아. 돈을 빌렸는데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이제 돈을 안 주는 경우를 처벌하는 경우는 없는데 아니 이제 우리나라는 임금 떼먹을 때 그렇죠. 우리나라는 임금을 만약에 지불하지 않는다. 음. 이건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그래서 이게 또 뭐가 있냐면 임금 그리고 뭐 최저 시급을 지키지 않은 경우 그리고 야근 수당 안 주는 거 그리고 퇴직금 안 주는 거 그러니까 임금과 관련된 이런 다른 형태의 임금들 이런 걸 주지 않는 경우에는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삼아서 사실은 이제 근로자들을 엄청 많이 보호해주는 그런 입장을 취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변호사도 제 기억에는 진짜 얼마 안 됐거든요. 근데 이제 화가 난 거야. 그래갖고 뭐 제 기억에는 100만 원도 안 되는데 체불된 임금이 퇴직금이었나 아무튼 뭐 그리고 나서 이제 이자까지 이자를 안 준다고 그런 것까지 다 해갖고 결국에는 받아냈는데 사실은 거기서도 이제 감정 싸움이 엄청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나마 사실 이게 임금이 되게 어려운 게 뭐냐면 저 이제 진 변호사의 친구인 변호사는 변호사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뭐 소송을 걸고 뭐 서면을 쓰고 법정에 가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은 일인 거예요. 그렇죠, 감정적이기도 하고 귀찮기는 하지만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그렇지 않은 그냥 시민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서 200만 원이 떼였어. 200만 원이 떼었는데 변호사를 찾아가기도 어려워. 뭐 상담하기도 어려워. 그런데 상대방이 또 얘기하면 법대로 해. 이런 경우가 이제 답답할 수가 있거든요. 네. 물론 그냥 기억해 있을 건 가장 먼저 갈 수 있는 건 그 각 지방 고용노동부 지방청에 가면 대부분 해결해 줍니다. 그렇죠. 대부분 이거 진짜 이 부분은 정말 잘 만들었어요 우리나라. 근데 가끔 이제 이걸 또 빠져나가는 분들이 있어요. 고용 형태가 정규직이든 계약직이 됐든 회사에 고용돼 있는 게 아니라 아까 우리 교두성 얘기한 것처럼 맞아. 그런 게 제일 힘들죠. 아니면 요즘에는 회사들이 저희가 이걸 다룬 이유 중에 하나가 아웃소싱을 참 많이 해요. 맞아. 그러니까 고용을 하는 게 아니라 You know? 아니 호주 영어를 그렇게 발음이 좋은데 아웃소싱을 모른단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있는데요. 저는 영어를 하는 게 아니라 영어 연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양변이 야, 이제 나 아웃소싱 딱 하는데 그 공기 있잖아.
아웃소싱? 아 또 뒤돌아 있는데 느껴졌어요. 그 아웃소싱 이렇게 뒤에 아웃소싱 물음표 딱 뜨더라고. 진변이 지금 지난번에 충격이 커서 마음에 담아두고 있었던 거야. 언젠가 한번 복수한다 이러고. 아니 야. 그게 아니라 나 있는 곳으로 이제 끌어내리는 거지. 전 사실 이미 밑에 가 있어요. 변호사님 뒤에 가 있는데 잠깐 기웃기웃 해봤어요. 그러니까, 아웃소싱.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내가 무슨 프로그램을 크게 짜요. 네, 개발을 이제 뭐 그리고 프로그램이라 한다면 우리가 쓰는 무슨 뭐 컴퓨터에 있는 거 여기 무슨 뭐 어플리케이션 이렇게 대규모가 아니라 그냥 이런 거 있을 수 있죠. 우리 같은 회사에서 그냥 회계 처리를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주는 프로그램 이런 것들도 많이 한단 말이에요. 일반 네. 소프트웨어 개발하는 개발자들은. 근데 그 친구들이 큰 회사에서 하는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뭐 부업처럼 이렇게 위탁받아서 하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전체가 이만큼이면 여기까지 당신 해주세요라고 해서 마치 그냥 어떻게 얘기해야 될까? 우리 공사 맡기듯이 맡긴 경우도 있어요. 외주. 그런 경우들에는 임금이 아닌 걸로 되거든요. 1대1 사업자처럼 계약이 되는 거예요. 나 뭔지 알아요. 나 열받는 거 생각났어. 뭐? 제가 어디 그 잘릴 때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너는 프리랜서가 아니라 1인 기업이야. 맞아요. 특히 더 열받는 얘기 해줄까? 응. 방송 출연자들은 소멸시효가 1년밖에 안 된다. 맞아. 방송 출연료는 1년만 버티면 안 줘도 돼. 그래서 그런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니까 또 다음 소위 아까 영화 있잖아요. 네. 그 영화 같은 경우는 뭘 가지고 가냐면 우리가 최저임금을 지켜야 되는데 예외가 있어요. 수습 기간에는 최저임금보다 낮게 줄 수가 있어요. 열받아. 근데 그 수습 기간도 지들이 맘대로 정하잖아요. 근데 그게 사실은 수습 기간이 아닌데 수습 기간에 하는 일에 아닌 일을 시키면서 임금을 낮게 주는 거예요. 일반 정직원과 똑같은 일을 시키는데 때로는 정직원이 하는 것보다 더 힘든 일, 정직원들이 내가 그 일 왜 해요? 이 짭밥에 이런 일들을 특성화 고등학교 학생들 그래서 인명 피해까지 나는 경우가 그래서 생기는 거거든요. 너무 열받네. 그렇다면 제가 이제 콩가루 1회 출연료가 올 5월이 되면은 이제 더 이상 못 받는다는 얘기인 거죠? 네, 공소시효가 지났습니다. 소멸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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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진짜 가만둬서는 안 되겠네. 공소시효랑 소멸시효는 어떤 게 다른 거죠? 공소시효는 이제 범죄를 처벌할 수 있는 공소권이 사라지는 기한. 그리고 소멸시효는 채권이 사라지는 기한. 그러니까 처벌할 수 있냐, 돈을 받을 수 있냐. 이거. 형사법정으로 가냐, 민사법정으로 가느냐. 5월까지는 버티시면 되겠네요. 왜 나를 쳐다보죠? 대표는 거업이야. 아니 이 세 분이 거업 오빠랑 민 기자님이랑 양 변호사님이랑 대표는 얘야 이러면서 셋이 다 걸어야지 그러면. 공동 대표인데. 셋이 다 걸어야지. 아니야 법적으로 대표는 거업이라니까 진짜. 와 진짜. 근데 거업 오빠한테 물어보면 그러거든요. 아니야 주도권은 지열이 형이 가지고 있어. 자 근데 이거 이제 나중에 100만 되잖아. 그러면 다 서로 잘 칠 거라고 할 거야. 아마. 이건 내 거야. 그 경우에 대비한 계약서도 써놨지 내가. 역시 변호사는 무섭습니다, 여러분. 대박이다 진짜. 이면 계약이 또 있구나. 이면 계약이 아니라 계약서를 다 그렇게 짜놨는데 읽어보라 그래도 안 읽어봐 애들이. 괜찮잖아요. 변호사의 지위를 이용해서 자기 혼자 읽지도 않을. 와 대박이다. 이거 직권남용 아닙니까? 잠깐만 내가 거업이랑 민 기자님 좀 찾아뵙고 그 계약서 이제 수정 요구권을 내가 한번 저기 하셔야겠네. 다 인감도장 찍혀 있어서 수정 못해 이제. 근데 저 궁금한 게 그래서 그 젊은 친구들 뭐 교육생이나 수습 기간을 거치는 친구들은 그렇다면 좀 불합리한 상황에 처해도 따지고 둘 수 없는 거예요? 그때 이제 따질 수 있다는 그런 경우라면 변호사 찾아 상담할 수도 있다는. 밀린 임금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인센티브나 이런 것들. 그렇죠. 이제 고용 형태에 따라서 다 다른데 사실은 고용 형태에 따라서 다 알려드릴 수는 없고. 없어. 그러니까 진 변호사가 지금 오늘 할 말이 없어서가 아니라요. 워낙 고용이라는 형태를 모르겠어. 사실 모르겠어. 지금 팩트를 폭로하신 것 같아요. 진 변호사 지금 할 말이 없는 게 아니라. 왜냐면 저희들도 이게 변호사들이 먹고 살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착각을 하시거든. 다 알고 있을 거라고. 근데 사실 그게 꼭 맞는 건 아니에요. 실제로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에 어떤 법령, 어떤 계약을 적용할지부터 찾는 게 변호사 역할이긴 해요. 사실 이런 근로관계, 노무관계 이런 쪽은 노무사분들이 훨씬 전문가시고 기본 그리고 임금체불 같은 경우는 그 고용노동청에 가서 딱 신고, 진정 이런 거 넣으면 거기에 이제 근로감독관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사실은 그냥 형사나 마찬가지거든요. 네. 체불 임금을 그러니까 임금 체불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되잖아요. 네. 그럼 그 사람들이 특별사법 경찰관입니다. 그래서 그냥 형사예요, 형사. 네. 수사도 할 수 있고
그 사람 데려다가 뭐 조사도 할 수 있고 이런 거예요. 조금 그래서 궁금한 게 있는데 그 노무사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무사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세무사는 뭔가 세금과 관련된 뭔가? 걸 담당해주는 사람이고 뭔가? 노무사는 노동과 관련된 걸 담당해주는 그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음. 그 가운데 무자는 뭐예요? 업무할 때 무. 업무 무자라는 한자가 있어요? 일하, 어떤 무일까? 직업이라는 거고 업은 업이 그 우리 방송이라는 업이 있잖아. 방송 종사자라는 건 노무라가 되는 거잖아. 방송업의 노무, 방송업의 사장님도 계시고 방송업 종사자도 있을 거 아니야. 무는 일할 무자야. 일할 무자구나. 근데 이거 한번 확인해봐야 돼. 우리 둘을 상대로. 왜냐면 우리 둘은 이러고 말까. 아니, 왜냐면 많은 분들이 그것도 몰라 하실 수 있는데 세무사, 노무사 다 뭐 하는 사람인지는 알거든요. 세금 그쵸. 관련한 사람, 네. 뭐 노동 관련해서 도와주는 사람인 건 아는데 무자를 전 좀 약간 낯설어했어요. 근로의 근로 관계를 다루는 노무한 근로 관계를 다루는 일을 하는 사람. 우리 PD님도 찾아보잖아요. 지금 노무사 사전 뜻 이러면서 찾아보고 계세요. 나무 위키의 무는 뭐예요 그러면? 힘쓸 무자라는데요? 힘쓸 무? 일하다. 아 맞네. 어허. 진짜 아니야 얘들이 진짜 사람을 뭘로 보? 한자에 강해 역시. 얘기했던 것 같은데. 한자에 강한 곳. 야 우리 저기 그 대가축 분들이 네. 비웃고 있을 거야. 왜요? 저들 셋다 아주 바보들이냐. 뭐 이렇게. 그래서 진 변호사님 있어서 노무는 행복해요. 아니, 노무사 왜냐면, 분들이 무슨 일을 하냐면 우리 그 회사에서 일을 하면 급여 명세서 자세히 보신 분 계세요? 보통 급여 명세서 자세히 안 봅니다. 자세히 안 보는데 숫자만 보죠. 숫자만 보고 마지막에 보는 게 최종적으로 그래서 내가 얼마 받는 거야. 세금 띄고 얼마야? 이것만 보시죠. 보잖아요. 근데 그 안에 각 회사별로 법적으로 주어진 일들이 있어요. 뭐 우리 하는 4대 보험도 줘야 되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 복지 그러니까 그 복리후생금이라고 하죠. 그런 것도 얼마나 지원한다는 맞아. 게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 식대도 들어가 있고 그리고 그 각 근로자들 별로 근무 일수가 다를 때도 있어요. 네네. 야근할 때도 있고 초과 근무하는 것도 있고 그런 거를 다 계산해서 정산하는 분들이 노무사 분들이에요. 그래서 각 회사마다 세금은 그 회사가 영업 이익을 낸 거에서 세금을 얼마 낼지를 영수증 뒤져가면서 그거를 대신 계산해 주신 분들인 거고 세무사. 노무사 분들은 그 이 회사 예를 들어서 골방이라는 회사에 고용된 직원들이 몇 명인데 그 직원에게 이번 달에는 얼마를 줘야 되고 이번 달에는 얼마를 줘야 되고 이걸 해주고 그 근로관계에서 분쟁이 있을 때 1차적으로 상담해 주시는 분들이 노무사들이에요. 근데 그러면 노무와 관련된 변호사는 할 일이 없을까? 세무사는 말고 변호사들은 할 일이 없을까? 있어요. 사실 이제 변호사가 노무와 관련돼서 가장 크게 쓰임새가 있는 부분은 뭐냐면 해고 무효 확인 소송입니다. 이게 뭐냐면 해고가 이제 적법한 해고가 아닐 때 해고가 무효라는 걸 주장하면서 이제 소송을 걸 수가 있는데요. 사실은 이 우리나라에서는 해고라는 게 거의 대부분 이제 노동자가 이기는 구조로 돼 있거든요. 그래요? 네. 불가능해 해고. 네. 의외네요 또. 그러니까 이런 거 말고는 거의 안 된다고 보시면 돼요. 회사 돈을 횡령하거나 뭐 중대한 불법을 저지르는 게 아니면. 불법. 그러니까 제가 이제 겪은 일을 하나 얘기를 해드리면 직원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직원 중에 뭐 퇴사를 하게 된 직원이 있었는데 딱 이거였어요. 뭐 뭔가 이렇게 업무를 하는데 그 직원이 맡은 업무인데 그 업무가 내 게 아니다. 막 이런 식으로 해서 뭐 이제 라인방에서 막 뭐 변호사들과 언쟁이 있었고 그래서 이제 기분이 나빴나 봐요. 그래갖고 이제 뭐 한 며칠을 이제 밖에 외부 일을 보면서 안 나와서 이제 제가 그 다음 주에 만나갖고 뭐 좀 어떻게 하실 거냐. 뭐 사실은 이러한 행동들은 이거는 정말 좀 고용주 입장에서 정말 좀 용서할 수 없는 행동이다. 그랬더니 그러면 자기를 해고시켜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해고를 시키냐고. 해고 사유가 그러니까 해고 사유까지는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전 그러니까 당신은 해고 사유가 없기 때문에 그냥 그만두시던지 사직서를 내주시면 사직 처리를 해드리겠다. 그랬더니 해고를 시켜달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불안한데?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냐면 실업수당을 받기 위한 거죠. 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 사직을 하면 실업수당을 못 자, 받아요? 이게 뭐냐면 권고사직을 하거나 자발적인 퇴사는 실업수당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네. 네. 그래서 해고를 당하거나 아니면 권고사직을
당하거나 그러니까 귀책 사유가 회사에 있어야 된다는 말이죠. 뭐 약간 그런 아니 급여를 회사에 받으려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어쨌든 나는 나가기 싫은데 그쵸, 나는 그쵸. 계속 비자발적 싫어. 나는 더 일하고 싶은데 이러저런 사유로 해서 회사에서 이 사람 못 데리고 있어요라고 했는데 해고는 아니더라도 이 사람이 해고 무효까지 소송을 할 정도는 아니고 그렇죠. 네. 대신 나는 그냥 이 회사를 상대로 소송하기 싫고 나 국가에서 지원금 좀 주세요. 이럴 때 이거 어려워 그래서. 그 사실 이 과정에서 그 직원이 저한테 엄청 막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야. 저는 이제 고용주니까 뭐 이렇게 해서 그렇게는 할 수 없습니다. 근데 막 소리 지르면서 해고하시라고요. 막 해고 처리해 주세요. 근데 밖에 직원들도 다 있고 엄청 함부로 대하는 건데 옛날 젊은 시절 같았으면 나도 막 같이 막 쌍욕하고 야 이 새끼야 막 그랬을 텐데 제 얘기 좀 들어보시고 막 이랬는데 거기서 제가 공황장애 같은 게 생긴 거야. 어떡해. 그 업무 처리를 한 2주 정도를 그 사람이랑 그러니까 마지막에는 또 무슨 뭐 사직서를 써야 되는데 나보고 쓰라는 거야. 어머. 사직서를 제가 어떻게 쓰냐고 그랬더니 뭐 자기가 뭐 그냥 뭐 도장 같은 거 보내줄 테니까 알아서 찍으라는 거야. 근데 막 그런 행동들 자체도 너무 스트레스인 거예요. 완전 그거 역갑질 아니에요? 그래서 나갈 때도 자기가 얼마를 더 받아야겠다. 그래서 돈 다 줬어요. 그러니까 빨리 털어버리고 싶어서. 왜냐하면 이 사람을 더 이상 우리가 이제 근데 제가 거기서 이제 엄청나게 많이 이제 법률을 찾아봤거든요. 거기서 느낀 게 뭐냐면 그 사람을 어쨌든 해고를 할 수는 없어요. 해고 사유가 없기 때문에. 그럼 이 사람을 이제 잘 내보내야 되는데 이 사람 또 실업 급여를 받고 싶어 하고 이거를 다 맞춰가는 게 진짜 힘든 일이고 그래서 결국 뭐 권고사직 처리를 한 거죠. 잠깐만 이거 괜찮아. 네. 근데 뭐 사실은 권고사직 처리가 될 만한 사유가 충분히 있었으니까. 있긴 있었으니까. 근데 아무튼 되게 힘들었어요, 진짜로. 그 사람이 나가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딱 제가 이제 판례라든지 이런 걸 다 찾아봤는데 노무사님이랑도 상담 많이 해봤거든요. 네. 근데 이제 하는 얘기가 그 사람이 나가겠다고 얘기한 것만으로 자발적인 어떤 사직 의사를 밝힌 거라고 볼 수 없다는 거예요. 네. 그래갖고 뭐 구체적으로 뭐 어떤 그래서 결국 이제 권고사직 처리가 된 이게 거긴 연애할 하죠. 때도 그 헤어질 때 가장 중요한 게 안전 이별이거든요. 뭐? 요즘엔 안전 이별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연인 간에 헤어질 때 안전하게 이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약간 이런 경우랑 비슷한 거죠. 회사에 다니다 그 회사를 나오는데 안전하게 이 사람이 나가든지 잘리든지 뭔가 무탈해야 되는데 나중에 뭔가 생길 건덕지를 주면 안 되는. 그런 것까지 신경 써가면서. 네, 요즘은 그렇다고 해요. 안전 이별이 중요하다. 진변, 우리는 빨리 태어나기 잘했다.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아니 왜 면에서. 자꾸 자기랑 나를 엮지? 나이 차이가 엄청 많이 나는데 왜 자꾸 우리는 빨리 태어나길 잘했다. 우리는 뭐 빨리 결혼하길 잘했다. 왜 저래 진짜. 손절했어. 아니 손절당했어. 여러분 저는 아직 50이 안 됐어요. 저는요 양변호사님 40대 중반이고요. 올해 양변호사님 50 되셨어요? 올해 6월에는 저는 전 40대인 줄 심지어 알았는데. 40대 초반으로 가요. 저는 다른 얘기 합시다. 아니 왜 자꾸 나를 엮고? 근데 알겠습니다. 오늘 얘기 들으면서 우리 대가족 분들이 그런 생각하실 것 같아요. 왜 우리가 뉴스에서 보는 얘기들 보면 되게 안타까운 사연도 많고 거비와 피투하면서 다음 소유라는 영화도 바라고 네. 그러는데 지금 저 두 사람은 저렇게 근로자들의 보호를 많이 받는다는 얘기를 하고 있을까? 이거는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게요. 실제로 우리 법제도는 굉장히 잘 돼 있어요. 잘 돼 있어요 진짜. 잘 돼 있는데 첫째 아직도 그걸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걸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셔서 이용을 못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두 번째 틈이 있는 곳들이 현실의 틈이 있긴 합니다. 특히 수도권을 벗어나서 지역으로 가잖아요. 법이 무슨 소용이 있어? 오늘 일자리 자체가 아예 없으니까 요즘 이제 지방하고 수도권 격차가 많이 나다 보니까 수도권은 사람이 없어서 막 안달하면서 중소기업 사장님들이 사람 오시는데 네. 지역은 아직도 일자리가 없어요. 그런 데서는 최저임금 웃기지 마 이렇게 나오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런 일들이 있고 특히 아직 아까 다음 소위처럼 그 실습생이나 이런 사회적 지위가 약한 사람들을 남용하는 사례들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말씀드린 그 지방의 고용노동청은 다 있습니다. 각 지역마다 자기가 좀 억울한 일을 겪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그쪽에 가서 근로감독관분하고 상담을 한번 해보세요. 네. 그러면 생각보다 쉽게 풀리는 문제들도 많습니다. 도움을 받을 곳이 그래도 없지 않은 게 없지 너무 않습니다. 다행이네요. 오직하면 우리 진 변호사가 아직은 변호사들은 특별히 할 일이 없다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고요. 한 가지 중간에
이제 우리 교수님도 물어봤지만 그럼 노무사 세무사 있는데 변호사는 왜 있어요라고 하실 수 있는데 네네. 가장 결정적인 차이가요. 그런 일로 문제가 생겨서 해결을 못할 때 결국엔 법정에 가야 되는데 그렇죠. 그때 법정에 들어갈 수 있는 건 변호사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소송 대리권이 변호사에게만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소송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변호사밖에 없고 사실은 법무사라는 이제 저희랑 비슷한 일을 하는 직역도 있는데 그분들도 뭐 이제 서류를 대신 써주거나 이런 거 할 수 있는데 소송을 대리해서 법정에 나갈 수는 없어요. 근데 이게 사실 되게 문제인 게 요즘에 이제 직역 수호 막 이런 게 있어서 변호사 업계도 이런 소송 대리권이 부여돼야 된다는 이제 뭐 노무사, 세무사 뭐 이런 쪽의 그런 주장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도 예, 그게 뭐 부여되는 뭐 법률이 이제 발의된 적도 있고 그래서 사실은 뭐 솔직히 이제 밥그릇 싸움인 거죠. 예. 대표적인 경우 이제 변리사 직역 같은 그쵸, 경우에는 그쵸. 이렇게 이공계 많아요? 특허 관련이거든. 그래서 요거는 사실 사법 시험을 통과했더라도 내용을 모르는 경우가 더 많아. 특허 출원하고 이런 거, 예, 상표 등록하고. 근데 이런 그런 데서 분쟁이 생기면 결국 변호사한테 가야 되니까 변리사들은 억울하다고 하지. 쟤들 우리보다 모르는데요? 그런 얘기도 나오는데. 그러면 그거네요. 변호사가 이렇게 있고 변리사, 노무사, 세무사 이렇게 정보 주시는 분들. 원래는 그렇게 구조가 만들어졌던 거지. 근데 이게 왜 이렇게 구조가 만들어졌냐면 요거는 이제 우리나라 사법 체계가 관료 중심으로 만들어졌어 그런 거야. 그러니까 판사님들 중심으로 만들어지고 판사가 옷 벗고 나와서 일을 하는 거고 검사가 옷 벗고 나와서 일을 하는 거고 예전에 이제 변호사 하다가도 판검사도 됐으니까 네네. 그가 호환이 아직도 됐구나. 그 계급을 만들어놨던 거야 사실은. 근데 요즘 이제 사회가 바뀌다 보니까 전문성이 강조되니까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라면서 위에서 밑에서 그런 얘기도 나오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가 판검사 사회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유지가 되는 거죠. 여전히 법정에 가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그 되게 변호사라는 직업이 이제 얼마나 이제 자격증을 따면 얼마나 좋은 직업이냐면요. 세무사 자격증이 나와요. 그냥 나와. 네. 그냥 나와. 왜냐하면 오. 나는 변호사 이제 사법시험 합격하고 변호사가 됐잖아요. 네. 세무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거든요. 근데 세무사인 거네요. 근데 세무사 자격증을 신청을 해서 등록을 하면 세무사 자격증이 나와요. 그래서 저는 세무사 자격증이 있어요. 우와. 그것도 그게- 있고 그게- 변리사였나 하나는? 하나는 또 그게 뭐였지? 한 10가지 가까이 돼요. 사실상 주어지는 자격이. 왜냐면 공부하는 내용이 다 포함이 되어 있다고 판단하니까 그런 거 아닐까요? 변호사 그냥 상위 되기 그룹으로 위해서. 잡는 거예요. 포함이 안 되어 있어도. 그 상위 그룹이기 때문에 그분들을 데리고 회사를 운영할 수가 있잖아요. 야하. 그래서 저는 제 좋은데? 사무실에 오. 세무사 자격증도 있고 아마 제 기억에는 뭐 신청은 안 했었는데 변리사 자격증도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뭐 있어 하여튼 몇 개. 아니 그러면 세금 문제나 이 노동 관련의 문제가 생겼을 때 세무사 자격증이 있는 변호사를 찾아갈 게 아니라 세무사 따로 변호사 따로 찾아가야 되네요. 원칙은 그런데 또 세무 쪽을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 저희 작은 아버지가 우리나라에서 되게 알아주는 세무 전문 변호사세요. 네, 그런 분들도 있으니까 찾아가면 되게 전문적인 영역이라 솔직히 일반 변호사들은 일반 잘 몰라요. 변호사들은 쉽지 않죠. 일반 변호사들은 세무사에게 늘 상담을 합니다. 양 변호사님 이혼 전문이신 거예요? 오. 우리 진변 모시고. 진 변호사님 무슨 전문이세요? 저는 사실은 전문 분야가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이혼, 하나는 형사. 그래서 제가 여기서 이혼하고 형사 얘기를 맨날 하는 거예요. 그렇구나. 이혼 전문이면 좀 궁금한 게 왜 병원에서도 요즘에 제일 핫한 게 피부과라 그러잖아요. 그런 변호사 쪽에서 제일 핫한 게 이혼이고 막 이런 거. 그렇진 않아. 뭐 핫하다기보다 이제 이혼 영역은 쭉 법원 자체가 다르거든. 가정법원이 다르니까. 그래서 좀 다른데 나머지 것들도 사실 변호사들이 다 하는데 그래도 이제 조금 우리도 전문화를 시키자는 취지에서 변호사 협회에서 운영하는 거라서 의사들처럼 아주 갈라져 있지 않아. 그러니까 변호사 이제 민사도 많이 하고 민사도 실력이 되게 좋아요. 민사를 제일 많이 하죠 사실. 그러니까 이거예요. 그냥 민사는 그냥 기본으로 이거 사건이 제일 많은 게 민사니까. 민사는 기본은 깔고 그러니까 간다. 이게 그러니까 이거야. 내가 전문을 민사로 등록하는 변호사는 없어요. 민사는 그냥 베이스니까. 민사를 모르면 법정이 될 수가 없어 그냥. 그러니까 이제 민사에도 뭐 손해배상, 뭐 부동산 뭐 이런 전문 분야가 있거든요. 뭐 의료도 민사니까 뭐 그런 걸 전문으로 등록하는 경우는 있는데 민사 이런 경우는 없다는 거예요. 그건 되게 만약에 민사 전문 변호사를 찾는다 이건 정말 좀 약간 바보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아나운서한테 뉴스 읽을 줄 알아요라고 물어보는 거랑 똑같은 거야. 근데 좀 아나운서 또 결이 좀 다릅니다. 왜냐면 뉴스 못해도 해?
아니요, 아나운서들 중에서 뉴스를 해본 아나운서가 몇 없어요. 아니 시험은 통과할 거 아니야. 그것도 없어? 시험에서도 뉴스를 안 하고도 합격이 되는 아나운서들 간혹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쁘거나 뭐 뭔가 이제 솔직히 그냥 예쁘거나 뭔가 MC를 잘 본다거나 순발력이 좋다거나 아나운서 역할이 여러 가지니까 처음부터 아예 그렇게 뽑히는 네. 거구나. 그런 경우도 있고 뉴스는 잘하는데 MC를 못하는 친구들도 간혹 있고 다 나름 좀 분할이 되어 있습니다. 결론 밀린 임금 받을 수 있는 거 맞죠? 맞죠? 네. 받을 수 맞습니다. 있는 방법이 심지어 많네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 그러니까 일단은 우리나라 법제도는 되게 잘 돼 있는데 본인이 그거를 호소할 때를 못 찾아서 모르고 있을 수도 있다. 사실은 사업주가 그게 처벌 대상인지를 모르는 사업주도 있어요. 맞아요. 네, 정말 바보같이. 어. 그래서 사실은 이제 진짜 임금 못 받으시면 그 지방 노동청 가셔서 신고하면 거의 다 받을 수 있고 사실은 이제 사업주 입장에서도 이게 이제 임금을 주면 처벌 안 받아요. 왜냐하면 그쵸. 돈 줬으니까. 이게 뭐냐면 반의사 불벌죄라고 합니다. 많이 들어봤어요. 반의사 불벌죄는 뭐냐면 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서 처벌할 수 없는 범죄예요. 그러면 이제 내가 임금을 못 받았어. 그래서 사업주를 뭐 진정을 넣었단 말이야. 노동청에다가 그리고 나서 이제 사업주가 알았어. 그럼 돈 뭐 임금이랑 이자 줄게 하고 받으면서 당연히 합의서를 받겠죠. 그러면 이제 나 더 이상 처벌하지 않는다고 약속해줘. 이제 그 서류를 내면 이제 이거는 이제 더 이상 공소 만약에 수사 단계라면 공소권이 없는 거고 그리고 법원에 갔다면 이제 공소기각 판결을 받는 그런 사유인 거죠. 이게 이제 이런 범죄가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친고죄. 친고죄는 뭐냐면 옛날에 이제 성범죄 같은 경우 강간이라든지 이런 범죄에 있어서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수사를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경우에는 이제 고소를 만약에 취소를 하게 되면 더 이상 뭐 수사도 못하고 불기소 처분하거나 법원으로 만약 넘어갔다 그러면 공소기각 판결을 내리는 거죠. 그래서 사실 옛날 같은 경우는 성범죄 같은 경우는 합의만 하면 끝이에요. 그렇지. 네. 그냥 뭐 아동 청소년 성범죄는 좀 다른데 그냥 일반 성범죄 같은 경우는 합의를 하면 더 이상 이제 처벌을 안 받는 그런 범죄가 이제 친고죄. 반의사 불벌죄는 조금 좀 다른 거고. 네. 그래도 저희 오늘은 조금 알차게 내용 많이 다룬 것 같아요. 그래? 그렇지 않아요? 밀린 임금 어떻게 받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노무사를 찾아가시거나 노무사와 연결된 변호사를 찾아가시거나 노동청에 이제 구제 절차가 많이 있다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라는 네. 거. 제가 너무 몰라가고 아니요, 다른 주변 얘기도 많이 해드렸어. 그림 한번 볼까요? 오늘 그림은 비스타프 크루베라는 화가예요. 사실 이제 19세기 프랑스에서 활동했던 화가고 그 전까지의 그림들은 저도 뭐 주로 많이 나오죠. 신화든지 아니면 뭐 왕족, 귀족, 초상화든지 네네. 화려하고 예쁜 그림들이잖아요. 일상 그림은 거의 이렇게 그런 것 같아요. 그야말로 힘들게 노동하고 네. 있는 거를 그림으로 그래서 화제를 모은 화가입니다. 그래서 사실주의란 이름도 붙었고 주인공이 서민이구나. 그래서 그렇죠. 화제가 된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 화가 그림 중에서는 되게 이제 사실 굉장히 어떻게 얘기해야 될까? 제일 대중들에게 유명한 그림은 여성을 아주 적나라하게 그린 그림도 있어요. 그래서 그게 좀 대중들에게 많이 왜 저래 근데? 그건 그 그림을 상상하면서 적나라하게 그린 그리겠어요. 왜냐하면 너무 좋아한다. 진짜로. 그거로 굉장히 큰 논란을 지금까지도 불러일으키는 작품이라서 그렇고 궁금한데 그 그림을 그거- 가져오시지. 그 그림 못 들어요. 그래요? 못 불어요. 19금이요? 19금 정도 이따 나중에 찾아봐. 근데 이 그림 보면 정말로 무책임하다. 말만 궁금한데. 모자이크해서 올려줘요. 아, 정말로 그냥 뭐 떨어진 옷, 그다음에 힘든 피부, 낡은 이렇게 누가 봐도 지쳐 있는 모습. 뒤에 청년 같은 경우 셔츠가 다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렇구나. 저게 돌을- 하트가 아니었네. 나 하트인 줄 알고. 그러니까 돌을 깨는 노동자들이란 제목이었고 저는 이 그림의 가치를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의 법과 제도가 만들어질 수 있었던 거는 이런 예술가들조차도 근로자들이 제대로 대우를 못 받고 있고 우리 세상에는 이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를 열심히 얘기하기 시작한 게 저때쯤입니다. 네. 사실 저때쯤에 이제 프랑스에서 혁명도 있었고 그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귀스타프 크루베라는 화가의 저 그림 되게 유명한 작품이거든요. 들어봤어. 구스타프. 귀스타
비스타프 푸르베. 푸르베. 아니, 들어봤어 진짜로. 들어봤을 거예요. 네. 뭐 이렇게 의심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막 발끈해가지고 진짜 노동의 가치라는 거에 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림이라서 마지막 구바. 그림으로 골랐습니다. 네. 아, 근데 아. 어디서 들어봤나 했더니 여기서 한다고 양변이 카톡을 보냈어. 기억력 되게 좋으시다 구스타프 근데. 쿨베 이름이 구스타프 특이하게 쿨베. 생겼구만. 네, 이런 정리하자. 또 네. 잘되겠다. 그럼 정리하기 전에 지난주 또 도네 아, 보내주신 분이 네. 있어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팟빵에서 듣고 도네를 해주셨어요. 팟빵에서도 도네가 되는구나. 팟빵에서. 감사합니다. 큐티 뽀짝 서미 사랑해님이 감사합니다. 아 서민이한테만 준 거구나. 저도 사랑합니다. 자 그리고 양지열의 콩가루가 최고요 하면서 똑똑하지만 이상한 캐릭터를 소화해내는 송서미도 최고고 양변 진변님의 인간적인 매력도 최고다 또 얘기를 해주셨고요.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양지열의 콩가루 잘 듣고 있었습니다. 다뤄주셨으면 하는 주제가 어. 있대요. 친구 중 하나는 현재 싱글이고 혼자 살기에 적당한 정도의 재산은 있다고 합니다. 원 가족과 사이가 좋지 않은데 사후에 핏줄이 누구에게도 본인 재산이 1원도 가지 않기를 바란다고 합니다. 살아있을 때 해둬야 할 법적 조치에 무엇이 있는지 대비를 하고 싶다고 하는데요. 1인 가구도 많아지고 비혼 가구도 늘어나는 추세라서 저도 궁금해서 질문 남깁니다 하셨네요. 요거 우리가 유언이나 상속을 다뤘었나 진변? 했었죠. 상속은 했었나?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아주 예전에? 이거는 나중에 이제 유언 다음 내용 주에 한번 해봐도 될 것 같은데요. 아니요 할 말이 없어요. 지난번에 유언 대용 신탁. 유언 대용 신탁이라고 그거를 하시면 이제 가족들이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할 수가 없어서 그거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네. 언제 했는지 저도 기억이 초기에 다루긴 했거든요. 근데 이게 2회. 확정된 제도가 아니라서 2회에 아마 상속 얘기를 했고 거기서 이제 음, 제가 많이 좌절했죠. 왜 좌절했지? 재미가 너무 없어서. 너무 진지하게 얘기를 해서 아니 나는 그 충격을 잊을 수가 없어요. 1회 때 한 2만 얼마 나오고 갑자기 2회 때 그냥 폭망. 아니야 지금은 이제 또 많이 올라가고 있으니까. 그리고 지난주에 아니 아마 요즘 정책이에요, 근데. 그래요? 네. 지난주에 근데 신유진 변호사님이 나왔기 때문에 그 버프를 타고 조금 맞네. 기대가 됩니다. 기대를 네. 해볼게요. 신유진. 여러분 하반기까지 저희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니면 신유진 변호사 못 봐요. 응? 협박. 이상한 협박을 하네. 가자. 네, 양지열의 콩가루 40회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더 재미난 소식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